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의 현우는 이른 아침 거실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5층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그를 설레게 만들었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원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던 스타트업 대표였던 그가 지금은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현우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작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현우는 결혼 이후 줄곧 바라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죠. 무엇보다 아내 미연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내 미연은 32살로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6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미연은 원래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지만 결혼과 함께 퇴사했고 이후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미연이 고마웠어요. 자신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이사 온 지 2달이 지난 지금 현우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특히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아침마다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미연도 새 집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넓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연에게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갖춰진 주방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평일 아침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미연은 항상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인 식탁에서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죠. 현우는 회사 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미연은 집에서 할 일들을 말했습니다. 별다른 갈등 없이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미연은 가끔 친구들과 만나거나 요가 수업을 들으러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주말에는 함께 백화점에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미연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부분 들어주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미연도 현우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을 빼놓지 않았죠. 새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밤에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현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미연과 함께 새 침실에서 잠들 때면 행복감이 밀려왔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된 일상에 곧 큰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연이 거실에서 옷을 고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우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회사 업무를 확인하다가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드레스를 여러 벌 꺼내놓고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미연이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졸업한 지 14년이 넘었는데도 동창들과의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우에게는 신기했어요. 현우 자신은 대학 동창들과도 가끔 만날 뿐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연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교성이 좋았던 미연은 졸업 후에도 동창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미연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옷은
연한 핑크색 원피스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드레스였죠. 현우는 예쁘게 차려입은 아내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연이 화장을 마치고 향수까지 뿌리자 거실에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간단하게만 화장하던 미연이 오늘은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았어요. 저녁 8시쯤 되어서 현우가 미연을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곳은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현우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나왔다고 알려줬죠. 잠시 후 한정식집 입구에서 미연이 나타났어요. 동창들 몇 명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현우에게 다가오며 활짝 웃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연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미연이 현우에게 다가와서 소개를 했어요. 이쪽은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다면서 도혁이라고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도혁은 현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악수를 청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현우 씨에 대해서 미연에게 많이 들었다면서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현우는 도혁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외모도 괜찮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거든요. 도혁은 현재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연과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면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설명했어요. 현우는 미연이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서 도혁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하는 미연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도혁이 현우의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어요. 자신도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서 현우의 사업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도혁과 이야기를 나누며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연은 도혁과 현우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도혁도 현우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도혁과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상품 기획부터 직원 채용까지 신경 쓸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쁜 일상도 현우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현우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문득 새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설치한 아파트 관리 앱이 생각났어요. 이 앱을 통해서 관리비 조회부터 택배 알림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호기심에 앱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앱 메뉴를 하나씩 둘러보다가 공동 현관 출입 기록이라는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각 세대별로 방문자의 출입 시간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어요. 현우는 처음 보는 기능이라 신기해하며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출입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택배 기사들이나 음식 배달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가끔 현우와 미연이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현우는 재미있다는 생각으로 기록들을 하나씩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바로 지난주 동창회에서 만났던 도혁이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도혁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도혁의 출입 기록을 따라가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혁이 현우네 집을 방문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7번이나 방문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방문 시간이었어요. 모든 기록이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정확히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였어요. 현우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혁이 자신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만 집에 왔을까요? 미연은 도혁이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오랜 친구가 놀러 온다면 당연히 현우에게도 말했을 텐데. 말이에요. 현우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도혁의 첫 번째 방문은 동창회가 있기 2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우가 도혁을 처음 만나기도 전에 이미 집에 여러 번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연이 동창회에서 도혁을 소개할 때 처음 만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나요? 가장 최근 기록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우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던 시간에 도혁이 집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현우는 어제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미연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 생각해 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미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우와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혁과 미연이 정말 오랜 친구 사이라면 가끔 만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왜 미연이 현우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현우가 회사에 있을 때만 만났을까요? 현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입 기록에서 본 도혁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연은 현우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현우는 뒤척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겨진 일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우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을 준비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미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출근길에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머뭇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현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우는 인터넷에서 소형 무선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가정용 보안 카메라라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어요.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현우는 당일 배송을 신청하고 배송지를 회사로 설정했어요. 카메라가 도착한 후 현우는 사용법을 꼼꼼히 익혔습니다. 설치도 간단했고 화질도 생각보다 선명했어요. 현우는 이틀 후 미연이 요가 수업을 들으러 나간다고 했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찍 집에 돌아갔어요. 미연이 외출한 사이 현우는 서둘러 거실과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에는 책장 뒤쪽에 하나, 침실에는 옷장 위쪽에 하나를 설치했어요. 각도를 조절해서 방 전체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현우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출입 기록을 확인했지만 도역의 방문 기록은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오후 현우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 기록에 도역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현우는 급히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보니 도역과 미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손이 떨리면서도 영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연이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도역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연이 다른 남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말이에요. 현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현우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연은 평소 현우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도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침실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역과 미연이 현우와 미연의 침대에서 포옹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리고 회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에 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10분 정도 화장실에 있다가 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결국 오늘 몸이 좋지 않다며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현우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회사를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는 다시 한번 카메라 앱을 확인했습니다. 침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도역이 나간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현우가 영상을 끈 후 1시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온 것이었어요. 현우는 현관문을 열면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연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현우의 발소리를 듣고 미연이 돌아봤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찍 왔다고 반겼어요. 미연은 오늘 집 청소를 했다면서 깨끗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침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 현우는 미연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실 정리라는 것이 혹시 흔적을 지우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현우는 침실로 가서 침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침대 시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베개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저녁 메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연은 현우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현우는 미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연은 평소처럼 반찬을 현우 앞에 놓아주고 밥을 더 먹을지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배가 아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 침대에서 미연과 도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현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혼 6년 동안 미연을 믿고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이 침실로 들어와서 현우에게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열이 있는 것 같다며 이마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미연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던 미연의 손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현우는 괜찮으니까 먼저 자라고 말했어요. 미연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현우는 다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볼 용기는 없었지만 저장은 해두어야 했어요. 현우는 오늘 촬영된 모든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확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녹화가 되도록 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지만 현우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현우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 앱에서 도옥의 출입 기록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지난 2달간의 기록을 모두 확인했고 총 11번의 방문 기록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부터 현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미연에게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현우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출입 기록과 영상 증거가 있어서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우선 도혁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연이 동창회에서 도혁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다행히 회사 홈페이지에서 임직원 소개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고 도혁의 정확한 직책과 부서를 확인했습니다. 현우는 사설탐정사무소에도 의뢰를 했어요. 도혁의 일상 패턴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탐정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현우는 세심하게 관찰을 계속했어요. 미연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휴대폰 사용 시간과 외출 빈도도 체크했습니다. 미연이 샤워하는 동안 침대 시트를 몰래 확인하기도 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DNA 검사를 위한 증거물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도혁이 다시 집에 온 날 현우는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간 후 현우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 시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미연이 아직 빨래를 하지 않았더군요. 현우는 의심스러운 부분의 시트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했습니다. 변호사가 소개해준 감정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우는 또한 미연과 도혁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더 고성능의 녹음기도 구입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아래쪽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사설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을 때 현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도혁이 현재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즉, 도혁도 자신의 가정을 속이면서 미연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도혁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일단은 자신의 일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은행 잔고와 부동산 평가액, 회사 지분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을 구분해서 기록했고 각종 증빙 서류들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우가 벌어들인 돈으로 산 아파트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현우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미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미연과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연이 다정하게 굴거나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이틀 후 목요일 현우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어요.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도혁이 어제도 집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턴을 보면 보통 이틀에 한 번씩 오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오늘도 도혁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오전 10시쯤 현우는 직원들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집 간척 카페에서 대기하면서 출입 기록과 실시간 카메라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손에 땀을 쥐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1시 30분쯤 출입 기록에 도혁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즉시 카메라 앱을 켜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도혁과 미연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거든요. 현우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조용히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미연과 도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잔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동시에 일어섰어요. 미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도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왜 이 시간에 집에 왔는지 물어봤고 도혁이 놀러 왔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미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우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현우는 태블릿 화면에 출입 기록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도혁이 지난 2달 동안 집에 드나든 모든 기록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연과 도혁은 화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거실과 침실에서 촬영된 두 사람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영상을 보더니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미연은 울면서 현우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도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현우는 도혁에게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현우는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 침대도 내 인생도 너희 장난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미연의 짐을 정리해서 나가라고 통했습니다. 미연은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도혁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현우가 수집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출입 기록과 영상 증거,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미연은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우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연의 아버지는 더욱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현우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면서 현우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격려했어요. 미연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우가 준 하루라는 시간 안에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현우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현우는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집을 나서는 순간 현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도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우가 도혁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렸고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도혁은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혁의 아내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혁은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두 아이와 함께 살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현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연과 도혁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했지만 현우는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현우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도혁으로부터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미연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미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특히 도혁과의 불륜이 동창회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동창들로부터도 외면받았어요. 현우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실의 모든 가구를 바꿨어요. 침대와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옷장과 화장대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거실 소파와 테이블도 모두 새로 구입했어요. 미연과 도혁이 앉았던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가구들이 배치되고 나자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서 벽지와 바닥재까지 모두 교체했어요.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나니 마치 다른 집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업무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도 세웠습니다. 직원들은 현우가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며 놀라워했어요. 현우에게는 일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현우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은 없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의심하고 감시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해방감이었어요. 현우는 새로 꾸민 침실에서 잠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배신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현우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실한 사랑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